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주역의 계보도입니다. 주역이라는 이 자체는 명리학 사람들 많이 이제 자기가 명리 주역에 대해서 많이 읽어봤다. 혹은 주역이 어느 정도 그 일각에는 가지고 있다. 주역은 전문가들도 그래야 중국에서는 일본에서는 한국에서는. 근데 이 주역이 얼마나 해석된 사람 내용이었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역의 지금 뭐냐 하면 주역의 계보도, 소위 계보라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족보관계 혹은 어떤 조직의 그러한 관계를 계보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누구 하나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럼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주역이란 주나라에서 나온 역이기 때문에 주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약 5,0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주역이라는 이 자체는 사실은 뭐냐 하면은 명리 공부를 하는 명리 이론의 뭡니까? 기초라기보다도 기본 베이스입니다. 기본인데도 이 주역의 해석이 바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본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명리 이론이 바로 안 돼 있죠. 그래서 이 주역의 해석은 조금 이따가 제가 책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바빠서 주역 지금 해석들을 지금 내 나름대로 해석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면은 아마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 이 주역의 계보들을 왜 내가 이렇게 끄집내느냐 하면은, 왜 이걸 끄집내냐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주역에는 주역도 있고, 연산력도 있고, 귀장력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역에는, 여기에는 주역이 있고, 연산력이 있고, 귀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주역에는 이 세 개를 여기 다 붙어 들어가죠. 역이라는 이름이 붙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합해서 소위 말하는 삼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연산력과 기장력은 이름만 연산력이 있었다, 연산력이 있었다, 기장력이 있었다는 말만 전해져 올 뿐이지 이에 대한 말하면은 확실한 어떤 그 책이랄까 이런 거는 없지요. 그러면은 제가 주역 공부를 하면서 조용히 생각해 봤을 때 이 주역의 계보도가 이렇게 필요한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주역의 계보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 주역 계보도를 그려볼 때 연산력, 기장력, 주역이라는 이 세 개 계보도를 그려볼 때 어떤 계보도가 나올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주역이라는 이 자체를 맨 꼭지점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표시되어 있네요. 귀장력이라는 것과 귀장력 조금 그 하더라도 한문으로 쓰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이 귀장력이라는 것과 연산력이라는 이 자체, 말하는 계보를 만들어 볼 때 주역을 기존으로 주역이라는 이 자체를 제일 톱으로 둬서 조직도 족보를 만들어 봤을 때 이러한 이렇게 구성되는 이러한 조직이 이제 필요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성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며 하나는 또 뭐냐 하면은 하나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은 주역이 있으면서 귀장력도 있고 한글로 쓸게 귀장력이 있고 그다음에 연산력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이게 이렇게 동일하게 말입니다. 동일한 평행선을 그리 나가는 이러한 상태의, 그러니까 이 말은 주역이나 귀장력이나 연산력이나 동등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역이다. 이렇게 평범한 그렇게 같은 레벨이죠. 이건 이야기예요. 이거는 주역을
맨 꼭지점으로 해서 기장력과 연산력은 하이 레벨에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 이거는 뭐냐면 주역과 기장력과 연산력이 같은 레벨,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은, 무조건, 세 번째는 어떻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은, 주역 밑에, 이게 밑에 귀장력이 먼저 올는지 연산력이 먼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귀장력이 있고 다음에 연산력이 있고 연산력이 있어갖고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약간은 계보도가 약간 틀리죠. 이 주역을 톱을 해서 주역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주역 다음에 하이 레벨은 기장력이고 기장력 그 다음 그 밑에 속해 있는 것은 연산력이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주역의 계보도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지금 연산력과 기장력을 전해져 내려오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한번 계보도를 한번 잡아놓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세 번째 거는 주역이 톱이고 다음 그 밑에 하위 그리고 세 개의 레벨로 나눠지는 겁니다. 주역 밑에 기장력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기장력 밑에 연산력이 이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바뀔 수도 있고 물론 주역이 맨 밑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럴 리가 없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거 말하면 이러한 귀속대에 들어가는 그 하이 레벨로 좀 내려가는 이러한 조직을 가지고 말하면 조건을 계보도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이 주역이라는 이 자체는 주날에서 나왔죠. 주날에서 나왔는데 이 주역이 뭐 진시황능을 발굴할 때도 주역이 나온 그 말하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우연히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 지금 현재의 주역의 모든 문가 그 당시 나와 있는 주역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글자가 틀린 부분이 많이 있더라. 그 5천년 전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그래서 그래 놓고 볼 때는 명리에 관련되는 특히 명리에 관련되는 고서는 말하면 옛날에 주간으로 만들었죠. 예, 말하면 주간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주간으로 만드는 그러한 이렇게 쭉 이거 대나무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말하면 글을 쓰는 겁니다. 글을 써가지고 이걸 엮어서 말하면 쭉두루 말았죠. 그게 이제 그게 계속 열어다 보니까 요사이 문서 같은 거 보면은 옛날 고서 같은 거 보면 뭡니까 두루루 많은 종이면서도 양쪽에 말아 들어가는 그런 물론 보아하기도 간편하지만은 그렇게 된 그게 이렇게 형식적으로 쭉 연결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거든요. 이러한 책들이 보관이 되어져 내려오면서 말하면은 내용도 아까 얘기했듯이 많이 변화가 말하면 변형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말하면 여러 가지 내용이 올바로 내려오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명리개혁 처음에는 들었습니다만은 전쟁이라든지 말하면 정권의 싸움이라든지 혹은 불이 난다든지 해가지고 많이 소실되었을 것이다. 훼손되고 소실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놓고 볼 때 무조건 이 주역이라는 그걸 놓고 봤을 때는 모든 내용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무조건 이 주역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총론, 원론에 무조건 명리 원론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역이라는 자체는 무조건 총론, 원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러한 주역이 총론 원론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연산력이라는 것과 귀장력이라는 것 연산력과 귀장력은 지금 전에 말만 있다는 것 뿐이지 전에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연산력과 귀장 아까 주역이라는 이 자체도 내용이 좀 훼손돼 지금의 내용하고 진시황무듬에서 나온 주역의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듯이 이 5천년을 내려오면서 연산력과 기장력은 말하면 많이 사라져버리고 없다라고 생각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왜 사라졌을까? 왜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없어졌을까? 보관하기가 힘들었고 명리 기억이 나왔습니다만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입니다. 연산력과 규장력은 그냥 그러면 과연 있은 것이냐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하면은 어떤 내용들이 존재하였느냐 이제 말하면은 하였느냐 물은 이제 어떤 학문적인 깊이를 파고 들어갔을 때 이런 연산력과 기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면은 존재하였느냐 하는 그 물음이 첫째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존재했다면은 어떤 내용 이래 되겠죠. 어떤 내용 이래 됩니다. 그러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하면 왜 이름이 남아 있겠느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화 과정을 놓고 볼 때도 왜 그러한 말하면 진화가 이루어졌겠느냐? 왜 그런 흔적이 있느냐? 라고 학자들이 말하면은 여러 가지 그걸 하듯이 그러면은 존재 안 했다라고 하는 것 하면은 존재 안 했다라고 하는 것 하면은 왜 그러면 이런 이름이 흔적으로 남아 있느냐? 라고 했을 때는 존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존재하였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존재하였다라고 하는 것 하면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 하면은 어떤 내용일까라는 물음표를 다음에 물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본론으로 들어가자 하면은 주역이라는 그 자체는 모종 연산력과 기장력이라는 이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런 것은 이 계보도로서 이렇게 규주각이 쓰는 게 아니고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규주각이 쓰는 겁니다. 주역이 있었을 것이며 귀장력이 있고 연산력이 이래 있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말입니다. 과연 이것은 물음에 연산력과 귀장력은 물음이 귀장력은 존재했었느냐 존재하였던 말하는 체계느냐 귀장력은 존재했던 것이나 라는 어떤 물음표를 뒀을 때 존재했다라는 그러한 말은 알까지 말씀드렸죠. 가정이 아니고 그거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주역이라는 것과 귀장력이라는 것과 연산력이라는 이 자체 이름을 봤을 때 무조건 이 말하면은 계보도를 봤을 때는 주역이라는 거 말에 이렇게 이것도 네모를 치면은 조금 보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조직도 계보도가 되니까요. 그럼 무조건 이렇게 되더라도 이 편견을 달리더라도 주역이 맨 먼저 나오죠. 이렇게 되더라도 주역이 꼭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더라도 주역이 맨 위에 있으면 전부 다 하부 조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아까 얘기 달라질 수 있으나 그러면 무조건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자면 이 주역이라는 자체는 총론 원론에 해당되는 내용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왜? 이것 자체는 거의 원문이 해소는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증거로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사 일본에서 나와 있는 주역이라든지 중국에 올라온 주역이라든지 내용이 부분적으로 글자가 약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요새 인쇄되어 있는 것도. 근데 하물며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시황무림에서 나온 그 주역은 내용의 일부분이 뭡니까? 지금하고 조금 차이되는 부분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진시황이 그렇게 좋아했던 주역이 이 말입니다. 그렇게 모두까지 갖고 왔을 수 있던 그 주역이 그렇게 놓고 볼 때는 무조건 총론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럼 이거는 이야기하자면은 총론이라는 혹은 총론 전체적인 이 말하면 명리에 있었어. 명리라 할까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명리라 할까 혹은 천문학이라 할까 혹은 뭐냐 하면은 뭡니까 24절기라 할까 이런 게 있었어. 이런 데 있어서 총론에 원론 총론에 해당되는 것은 주역은 틀림없다. 그럼 이 귀장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이 저 나름대로의 명리 공부, 주역 공부를 해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더라. 귀장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술수 명리라든지 이러한 천문학이라든지 이렇게 보는 술수호 말하는 방법론의 방법론, 이론을 방법론을 적어난 그러한 술수를 적은 그러한 책인 것이다. 그러면 이거를 근래 이야기, 여러분들은 참 학문적인 이런 거는 어찌 보면은 주요 거의 뭡니까 그 세미나에 가서 해야 될 정도로 고급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이때까지 있는 이야기를 한 사람도 없고 이렇게 거론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실현명리 이론을 들으면 이 이론은 꼭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 기장력은 술수 방법론이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름은 바뀌어 있으나 이야기하자 하면은 기문둔가, 예? 기문둔가 혹은 뭡니까 육효 혹은 매화육수 이름이 지금 옛날에도 이 이름으로 있었을는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름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문둔가, 다음에 구궁, 뭐 이러한 태월수, 여러분들 태월수도 전쟁에 이건 점 말하면 하늘의 별자리 혹은 전쟁을 치는 그런 내용인데 태월수, 육인 기문둔가, 매화육수, 육효, 내정법 뭐 이런 거 등등 내정법 이런 거 등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러한 방법 술수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술수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은 즉 말하자면은 총론이 있고 기장력이라는 것 자체에 1장, 2장, 3장, 4장 그 1장은 예를 들어 현재 지금 현재 그걸 이야기하는 건 1장은 기문둔갑에 대한 2장은 육효에 대한 혹은 3장은 매화육수에 대한 이러한 소위 말하는 1장, 2장, 3장 혹은 뭐 4장 이런 식으로 5장 이런 식으로 하듯이 안 그러면 우리가 옛날 고수들 보면 뭡니까 1편, 2편, 3편, 4편 이라든지 말입니다. 안 그러면 상번, 하번 뭐 이렇게 하듯이 그러한 식으로 말하자면 이건 현대적인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음에 이 연산력에 있어서 뭡니까 연산력은 이을연에 그래 이게 원래 연이죠 연산력입니다. 원래 한문이 연산력인데 이게 이제 두법칙에서 연산력이라는 이런 연산력으로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한글 말하면 이름도 뭐 어떤 이름 짓는데 이 연자는 이렇게 쓰면은 뭐 목화토금수겠다 목화토금수 이거 하고 이렇게 두 개 넣고 목화토금수라는 연과 연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기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하는 내용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연산얘기는 하지만 연산얘기라고 이렇게 잠깐 설명하면 연산얘기라고 했을 때 그러면서 연산얘기 지금 이제 모든 중국에서든 일본에서든 한국에서는 다음 이 산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산자 그렇게 이어서 하면서 이야기하자 하면은 연산얘기라는 이 자체를 이야기할 때 이 산을 이 매산자를 쓰죠. 나는 이 매산자가 절대로 아니다. 이 매산자가 아니다라고 나는 거의 그렇게 뭐 김현지 네가 뭐 그렇게 학종하는 거 아이고야 네 같은 인간이 뭐 그렇게 뭐 잘났다고 라고 할 수 있으나 저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십시오. 이 산을 쓰는 게하고 이 내에서 이야기의 연산력을 이래도 이제 설명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말씀인 거 알 겁니다. 요것도 역시 산입니다. 이 산인데 이거는 뭐냐면 계산할 산입니다. 요건 이렇게 산을 쓰기 때문에 계산한다 뭔가 모르게 산법, 산수, 산술 이랄 때 계산하는 술 그래 계산하는 산자를 쓰고 이 연산력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연산력의 연산이 아니고 이 계산할 산을 써서 말하자면은
이 중요한 겁니다. 연산,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연산역이라는 이름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먼저 설명드리면은, 그러면은 연산역은 뭐냐 하면은, 이야기하다 보면 책력입니다. 책력 보십시오. 책력 같으면은 매년 계산을 해야 되죠. 이 책력 같으면은 말하면 이 24절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24절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이 갑자년이다. 뭐 예를 들어서 갑자년의 병인월이다. 그러면서 갑자일이다 하는 그런 거 전부 다 계산하는, 혹은 그렇게 책력 24절기 계산하는 거, 혹은 뭐냐면 하루의 시간 계산하는 거, 하루의 시간 계산하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도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뭡니까? 왕이라든지 국가의 큰 그거를 볼 때는 통치 능력을 가지고 이 통치 능력을 가장 크게 앞세워 내세울 수 있는 그게 뭐냐 하면은 달력입니다. 그래서 옛날 서양에도 보면은 왕 이름을 딴 달력이 많죠. 그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율리우스 왕 이름 따서 율리우스력, 글레고리력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동양에서도 마찬가지로 말하면 하루의 시간 책력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전부 다 뭐다? 계산하는 거다. 24절기 말하면 또 별자리, 계절마다 이거는 별자리가 달라지죠. 별자리가 달라지는 별자리 계산이라든지 혹은 뭡니까? 우리가 우주 소위 말하는 해와 달의 변화관계라든지, 이 해와 달의 변화관계에 따라서 이것이 뭡니까? 일식도 생기고 말하자면 월식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말하면 변화가 등등등등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려면 계산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산역의 산이라는 이 말을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들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아주 뭡니까?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주역을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이러한 것에 대한 기초적인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놓은 사람이, 이거를 말하면 딱 그거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말하면은 뭡니까? 주역 학회에 나가고 발표를 해야 될 그런 세미나에 기립박수 받을 일입니다, 여러분들. 기립박수 받을. 이거 내가 계속 강연하고 있어요. 명리계획이 처음부터 강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 알 겁니다. 이 연산역에 있어서 산이라는 거는 계산할 산자로서는 이 처음 다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현대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주역, 총론, 귀장역, 연산역이라는 큰 그룹으로 봤을 때 말하자면 세 개의 그룹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거다. 그럼 아까 이야기했듯이 초반에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역이라는 그 자체의 말입니다. 역이라는 그 자체 주역만 남아있다고 하나 귀장역, 연산역은 흔적이 없고 이름만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가정을 해나가는 거 보면은 이해가 되시오. 자, 그러면 이게 5천년 전에부터 이게 한목 전체가 그렇게 옛날은 지금 모양으로 책 몇 권으로 인쇄 글자 할 때 잡혀갖고 몇 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큰 창고에 아까 말하면 뭡니까? 주간으로 막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말하면 부피도 많고 아까 몇천 년을 내려오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게 뭡니까? 뿔뿔이 뭐다 말이에요. 불타 없어진 것도 있고 뿔뿔이 흩어진 것도 있고 도둑 맞을 수도 있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말에 왕이 바뀌면은 그 왕권에 대한 것만 그걸 하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책이 없어지는지 뭐가 없어지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소위 말하는 문서를 지키는, 창고 지키는, 문서를 지키는 그것도 우두머리가 빼간단 말이에요. 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뺀다 이 말이에요. 혹은 뭐 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세월이 가면서 불타 없어지고 빼가고 막 하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역이라는 이 총론은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이러한, 이제 여기서부터 순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러한 내용들이 그때는 어떤 이름으로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뭐다 말입니까? 말로 전해 내려오고 자기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하고 뭐 하고 해갖고 내 거다 어떤 거다 뭐다 그게 이제 바로 전해 내려오진 않게 왜 옛날에는 뭡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올바로 뭡니까? 필사가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머리에 기억하더라도 머리에 기억하는 게 한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정식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기문동갑 이거 내가 만든 기문동갑이야 기문동갑.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을 갖다가 내가 그 사람 그런 사람들도 말하면은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말하면 가상 어떤 그냥 전설로 내려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것도 있는데 귀국자라든지 혹은 뭡니까 명도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뭡니까 그런 사람들 모양으로 기분동가 그거 정리해갖고 내 거야 하면은 원래는 요사 이야기는 뭡니까 지적 소유권의 주역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 사람 것으로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되어 내려올 수 있습니다. 매화육수라든지 구궁이라든지 태얼수 어떤 이름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태얼수라든지 작가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 그 중에서 또 있는 거 저는 거 합해갖고 말하면 짜깁기 얼렁뚱땅 짜깁기 해갖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넘어보면 말하면 한문으로 적혀있고 중국이니까 한문도 이렇게 그림 그리놓고 하니까 엄청 실이 큰 내용인 것 같으나 변형 뒤틀려서 말하면 이래저래 꼬여서 내려오는 내용이 많이 있을 것이라. 그게 지금 현재 와서 술수학법론에 있어서 말하면 주역을 기반으로 한 다 내용들인데 그래서 뭡니까? 주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내용인데 이름만 김운동갑이니 육효니 매하육순이 구궁이니 올바른 내용이 아닙니다. 절대로 다 올바른 내용입니다. 태월순이 내전법이니 또 합해갖고 지나는데 그 이어서 나오는 게 여러 가지 토종 비율 비슷한 하여튼 내가 지금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내용을 제대로할 것이고.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책령은 지금 존재를 하고 있죠. 이건 뭐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말하면 그 날짜를 지켜나가는 겁니까? 나가는 겁니까? 이거는 책령이라는 이 자체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책령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책령이라는 이 자체를 계산을 해야 된다. 계산. 이 산자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산자. 말하면 그 책력이라는 계산 24절기 같은 것도 좀 보십시오. 이쪽에서 곁들여서 이야기하자면 24절기의 이 절기 시간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낮 시간 동안에 일기시간이 변하는 것 같으면 계산하는데 별로 문제 없는데 어떤 경우는 밤 11시 45분 혹은 새벽 3시간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새벽 0시 10분, 20분에 절기가 바뀔 수 아니겠습니까? 그건 정확하게 계산 못 하겠죠.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은 오류가 나올 수밖에 24절기 시간이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거를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쓰고 있는 게 모순점일 수밖에 없는 거다. 하여튼 옛날 전에 24절기 그 하루의 시간 예를 들어 계산하는 왜 하루의 시간 지금 요사이는 시간만 보면 나고 스마트폰만 보면 나 옛날에는 뭡니까 아마 그냥 날이 말하면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구름이 낀 날, 눈 오는 날 그런데 뭡니까 몇 시인지 한참 일하다 보면 혹은 그 하다 보면 방 안에 있다 보면은 몇 시인지를 모릅니다. 그게 평민들은 문제가 될 거 없는데 소위 말하는 왕이 있는 왕궁 왕들에 있어서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하루의 시간 계산하는 계산법 그거는 궁중에서도 그런 계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시계, 모래시계 뭡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강의하면서 이야기하지만은 옛날에 시간 계산하는 건 모래시계도 있고 해시계도 있었지만은 실을 이렇게 묶고 나서 이렇게 쭉 묶어 놓습니다. 묶고 난 뒤에 촛불을 촛불을 여기서부터 튀어나가는 거예요. 초가 있고 촛불이 이리 있으면은 초는 시간이 지나면 타고 들어가죠. 그럼 요거 탁 끊기면은 뭡니까? 촛불이 타고 들어가면서 끊기기 때문에 여기 처음에 딱 끊기면 뭡니까? 요거는 지금 몇 시 됐다.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부터 10시다.
다음에 요거는 뭐 11시다, 12시다, 13시다 타고 내려가니까요. 이렇게 초시계도 있고, 등등 모래시계도 있고, 등등등등 해시계도 있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합의 시간을 계산하는 연산, 그 방법, 거기에 대해서 적어놓은 혹은 그런 것을 적어놓은 책. 다음에 별자리 같은 거, 그렇죠. 예. 천문지리, 예. 계절에 따라서 북극성의 위치가 어떻게 있더라. 날짜별로 이렇게 되니까 달 옆에 말해 북극성 금성이 어더라, 목성이 어더라 하는 그런 것들. 해와 달의 이런 식으로 그래 해야만 우리가 옛날 사람 미신인도 있겠지만은 대비를 해나가고 한다. 그 충분히 언제고 말하면 동지가 언제고 절기상도 이야기하지만 또 무슨 나름대로 그저 뭡니까 그 양력으로 일을 일이다 혹은 보름이라 하는 것도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 갑자기 병인정명 무진기 시작한 그거를 계산하는 게 연산이에요. 이렇게 주역은 이야기하자 하면은 주역의 개보도로 돌아와서 이야기하자 하면은 주역의 개보도로 이야기하자 하면은 좁고 조직도를 본다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내가 말하는 게 이제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중에 그래서 이야기하자 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주역계보다는 무조건 내가 보기에는 1번이 맞을 수밖에 없다. 1번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 안 그러면 크기 1번이 됐든 족보에서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3번이 됐든 그거 갖고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하자 하면은 1번이라는 그래서 중요한 총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명리가 보십시오. 모든 명리가 보면 주역이 지금 현재 이름이 기본동갑이 됐든 지금 현재 이름이 육흑이 됐든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한국에서 불주어지고 이름이 매화일수가 됐든 구궁이 됐든 태월수가 됐든 내전법이 됐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역을 기반으로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틀림없죠. 물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두 개는 있을 수 있으나 주역을 기준으로 기본으로 한다는 것 같으면 이거를 총론이라는 이 자체를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되겠죠. 이야기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말하면은 제일 꼭지점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계통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름이 바뀌고 이게 그대로 아까 여기 주역에 들어있었던 것 같으면은 이름만 바뀌고 그 내용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것 같으면은 지금같이 소위 말하는 명리에 관련되는 그냥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명리에 관련되는 모든 이론들이 그러면은 그대로 내려오는 것 같으면은 기본동갑을 어떤 사람의 사주를 봤을 때 운명을 판단했을 때 저희 운명입니다. 운명 판단일 때 기본 술수입니다. 기본동갑으로 봐도 맞아 들어가야 되고 육표로 봐도 맞아 들어가야 되고 매하육수로 봐도 그대로 전해 내려오는 거다. 그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대로 훼손되는 것 없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은 매하육수로 봐도 맞아야 되고 여기 이제 사주가 있죠. 그렇죠. 중요한 사주가 빠졌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사주로 보는 중요한 사주가 빠졌네. 사주로 봐도 당연히 맞아 들어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각각 답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올바른 내용일 것이다. 올바른 내용이 아닐 것이다. 여러분들 짐작하십시오. 여러분 사주도 아니죠. 음양궁의 성생상이었어요. 음양궁의 성생상은 주역에서는 음양궁의 성생상은 말이란 입도 끈거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주에서 음양궁의 성생상극은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음양궁의 성생상극이 이상하게 요새 말로 생뚱맞게 그게 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하면은 원론 말하면은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총론의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주의 구성 방법이 완전히 비틀린 것 같다. 비틀린 것. 그거를 발견한 게 신의 능력 김영진입니다. 딱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박수 안 칩니까? 내가 그랬어요. 뭡니까? 유튜브에
섭리라든지 이야기하면서 크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섭리에서도 실현 명리가 명리에게 말하자면 세계 명리계를 주도할 수밖에 없다. 주도한다. 예언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깊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이 그대로 내려오는 것 같으면 이 말, 그대로 내려오는 것 같으면 그대로 내려. 박수 한번 치세요. 그대로 내려오는 것 같으면 이 말입니다. 어떤 거를 봤든 간에 같은 통일한 사주 같으면은 예를 들어 1960년 5월 25일 예를 들어서 뭐 오전 5시에 사주를 이 남자 사주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말입니다. 남자 사주 어떤 걸 보더라도 답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오직 신의 명리만 답이 누구나 신의 명리 올바르게 배운 사람들은 답은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 뭐 맞고 야 그건 그렇고 자 그런데 틀리다 하는 이야기는 내용 자체가 많이 훼손 비틀려 오락내려오지 않는 내용일 수밖에 없다는 게 결론적으로 나오고 여기서도 책력이라든지 이게 말은 올바로 내려온다고는 볼 수가 없지 않겠느냐 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뭐 24주기가 우리가 해가 떠서 해가 질 그 시간만 변하는 것 같으면은 해시기가 있고 뭐 하기 때문에 계산될 수 있는데 밤에도 변할 수 있고 그러고 지금 뭐야 컴퓨터가 없을 때 정확하게 몇 분까지도 계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는 밤의 변형 말해 밤 10시 반이나 혹은 새벽 1시 반이나 이렇게 변화됐을 때는 그게 뭡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책력의 변화관계를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자면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날짜가 일진이 어그러지는 것 같으면은 올바로 지금 유시각자 일진이 박 내려올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산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요 계보들입니다. 이렇게 계보들을 여러분들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딱 설명을 드리고 나니까 일리가 있네. 맞네. 하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말하자면 뭐 연산 주역 안에 턱 그리기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대나무에 죽간 여러분들 간혹 보면 옛날 유물 같은 거 보면 죽간 나무에도 물론 대나무에다 숨었지만 나무에도 써갖고 말하면 그 전해 내려오는 그런 게 발굴되지요. 그게 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두루루루 말리면 뭡니까? 글자 몇 내용을 몇 가지 요사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은 몇 페이지 내용을 만 하더라도 한 문치 되고 몇 페이지 내용만 하더라도 한 문치 되고 그러면 책 하나 지금 보통 명리개벽 책 하나만 하더라도 그렇게 그래 준다면 한글로 준다 하더라도 여러 말하면 한만 가득히 된 정도입니다. 그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술수 기장력이라는 이름으로서 그게 이제 술수라는 게 기장력이라고 하는 그 귀자라는 것은 뭡니까? 숨겨져 있는 얘기죠. 뭔가 뭐 이렇게 귀자는 내가 이거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귀라는 것은 돌아올 기자입니다. 돌아올 기자입니다. 뭐 결과적으로 어디에 돌아오느냐? 그렇죠. 주역에 돌아오는데 주역이라는 내용을 감추고 주역을 기반으로 해서 주역의 내용을 감추고 있는 얘기다. 그래서 이게 술수다. 술수. 이 연이라는 것은 연이라는 것은 계속할 연자 이어지는 연. 이어져서 계산하는 연. 책력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죠. 24절기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의 시간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죠. 별자가 계속 딱 그 시간만 되는 게 아닙니다. 변화가 일어나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져 연이라는 건 연결된 연, 이어질 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거를 계산하는 것 해와 달 변화 마찬가지. 또 연이라는 것은 주역과 연관되어서 계산되어지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내 말 이해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그런 뜻도 갖고 있지만은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도 가지고 있지만은 주역에 연관되어서
계산되어지는 이 산자가 이랬습니다. 계산되어지는 그러한 역 하면은 여러분들 뭡니까? 이거는 비밀스럽다. 좀 뭔가 모르게 발표할 수가 없는 사는 사람만 알아라 하는 그런 내용. 주역에 그렇게 숨겨져 있는 역.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름이 이러한 이름으로서 현대 말하면은 요사이 우리가 불교식의 이름으로서 변형되어 있고 이름도 변형되어 있고 내용도 변형되어 갖고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명리하는 사람들이 주역 하나만 읽어보고 또 빠졌는데 중요한 거 빠졌네요. 중요한 거 빠졌네요. 연애자평 이름이 연애자평 자평진지 연애자평 그렇죠. 적천수 미안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연애자평 적천수 그렇죠. 이제 무슨 이제 또 하시대 그래 뭐가 섭섭하더라. 연애자평 적천수 이란 게 전부 다 술수에 해당되는데 이 내용들이 제가 이제 뭐냐 연애자평도 읽어봤고 적천수도 읽어봤는데 내용 팍 틀립니다. 적천수는 청간론만 딱 명리개비에서는 뭡니까 적천수 청간론에 대해서 딱 갖고 주역하고 갖고 딱 신을 만들어 이론을 정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름이 연애자평 중에 자평진전 이면이 막 또 변형되고 막 나오죠. 중요한 이 빠지죠. 그건 뭐가 섭섭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러한 내용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갈기갈기 찢어지 갖고 내 끈이 네 끈이 안 그러면 뭐 짜기기 하고 만들어 뭐니 해가지고 막 나온 것 같아. 이름을 딱 이해가 될 겁니다. 중요한 거 봐요. 적천 연애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 두 개죠. 삼명통에 또 삼명통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삼명통에 읽어봤는데 적천수 내가 더 사네 그렇죠. 그 이야기야. 주역을 내가 더 사네 혹은 명리한 사람들이 전부 다 주역 껍적껍적 이야기 다 하는데 내가 예줘서 묻거니 그런 사람들은 내가 물어보고 묻거니 주역책 당신 주역을 읽을 수 있는 한 번 실력이나 되나? 내가 강의할 하나 처음 나본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해석이나 그대로 읽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게 뭐다? 그러나 자기 만약에 주역을 강의한다고 유튜브에 올리고 뭐에 올리고 이 내용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만 이야기하다 보니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하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명리 공부, 명리 공부를 하고 최소한도 유튜브 올리고 명리를 가르치는 선생 정도 같으면은 최소한도 한문을 내가 이야기는 꼭 100% 모든 걸 다 알아라 하는 게 아니고 한문을 알면서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깊이 있게 물론 깊이 있게 했으면은 깊이 있게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지만은 그래도 원서 정도 말의 설명통에 연애자평 적천수를 해석해난 걸 읽으면서도 한문 정도는 그런 데를 읽어나갈 수 있어야만 내용이 이게 맞나 해석해나기 맞나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연애자평 옛날 책을 해석해난 사람들을 보면요 명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중국의 책을 그대로 그냥 직역 의역도 아니고 직역을 했을 뿐입니다. 직역을 한번 풀이만 했다. 그 내용의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자 하면은 주역이라든지 전해자평 삼명통에 이걸 알려고 하면은 이건 말이 조금 길어지네요. 자, 그런 걸 알려고 하면은 이러한 주역이라든지 연애자평 삼명통에 적천수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말하면은
뭡니까? 언유법을 알아야 됩니다. 순결한 언유법을 알아야 되고, 일식사절기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 다음에 지장간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연 농사 짓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말하면 비사체. 이 비사체라는 이야기는 뭔가 글자를 뭡니까? 그거 이야기할 때 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야기를 합니다. 비사체. 말하면 내 엉뚱하게 비밀스럽게 숨기는 내용이 있습니다. 비사체. 이러한 글자들을 다 등배까지 풀이를 할 줄 알아야만 주역이라든지, 그래서 주역에 보면은, 이야기하자 하면은, 음양옥의 상생은 절대로 안 나오고 태극의 모양이 나오거든요. 태극의 모양을 비사체로서 전부 다 태극의 모양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가벌분쟁 무기근신 인계도 뭐를 비사체로 전부 다 설명 다 하고 있어요. 언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유. 말을 갖다가 뭡니까? 이렇게 뭡니까? 벌리갖고 싹. 이런 걸 모르면 전부 다 해석이 안 되는데,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어떠니, 저떠니.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